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줘. 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GPT가 수식을 만들다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새로운 컨텐츠 챗GPT가 수식을 설계하고 작성을 합니다. 이에 따른 응용 지표의 검증과 여러분들에게 이 응용 지표를 소개하는 새로운 컨텐츠 챗GPT가 수식을 만들다 오늘 8번째 시간. 지난번 7번째 응용 지표는 바로 볼린저 밴드의 이 지표의 특성과 V와 가중거래 이동 평균선의 지표의 특성이 같이 합성된 치환과 병합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지표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응용 지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만들어낸 응용 지표를 좀 검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매매에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설명을 했는데요. 양자역학, 말 그대로 두 가지의 특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해서 양자역학이고요. 지난번에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 이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에 이어서 이 두 번째 버전 볼린저 밴드 지표와 가중거래 이동평균선 이름하여 V왑의 지표를 같이 합성 그리고 치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볼린저 밴드의 매매법과 이동평균선 매매법에서도 가중거래 이동평균선, 일반적인 주가 이동평균선에 거래량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턴 해석을 할 때 거래량도 동시에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볼린저 밴드의 특성, 볼린저 밴드는 스키즈, 바로 이제 압축, 이 주가에 이제 압축이 나오고 이 압축에서 주가가 폭발할 때는 이 주가의 이 밴드 폭이 확장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스키즈 현상과 확장되는 그 현상을 보고 그 패턴 해석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또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죠. 이 볼린저 밴드의 특성, 그리고 가중거래 이동평균선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내주는 그런 응용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그냥 하이브리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중심선을 돌파하는 부분입니다. 이 밴드의 중심선을 돌파할 시기 때 이 밴드가 스퀴즈가 일어나고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확장이 바로 거래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확장이 될 때 거래량이 느는 거고요. 그리고 수축할 때는 거래량이 준다. 이에 따라 이제 주가의 이 등락률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밴드의 중심선 값을 돌파하면서 밴드의 확장성을 봐야 된다. 이때 매매 타이밍을 잡으면 이와 같이 한국석유같이 이런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밴드 폭이 이렇게 스키즈가 나고요. 이 중심선을 돌파할 이 시기 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또한 이 밴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가가 밴드 안으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93.75% 또는 97.35%까지 이 밴드 밖으로 나갔다가 밴드 안으로 들어올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중심선 지지, 그 다음에
하한선 지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이 중심선을 회복할 때 이때 매매를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또한 단기 트레이딩 또는 데이 트레이딩 또는 단타를 할 때 이 밴드 위로 갭상승이 나는 이 부분에서 타점을 잡으면 이 수익을 내는데 굉장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볼린저 밴드의 이 매매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 익숙한 이 볼린저 밴드의 지표와 여기에 이제 거래량이 가중된 이동평균선의 이 특성을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하이브리드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이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7번째 만들었던 볼린저 밴드 값과 가중거래 이동평균선에 합성된 이름하여 양자역학 V압 밴드 지표를 공유를 드렸고요. 이 수식을 공유를 받으시려고 하면은 저의 이제 웹사이트를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수식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에 설명과 웹사이트 주소가 있으니까 웹사이트 주소 링크를 따라서 방문하셔서 가입을 하시고 무료 수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8번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또 하나의 응용지표, 이 챗GPT가 독특한 이 보조지표를 설계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아래에 이 보조지표로 나와 있고 막대 그래프 오실레이터로 나왔는데요. 이 지표가 이제 챗GPT가 설계했는데 제가 이걸 응용지표를 작성을 하고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 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주가의 찐바닥,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흔하게 이제 말하는 용어가 있죠. 찐바닥. 이 찐바닥을 알 수가 있다. 오리지널 바닥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조정이 끝나는지,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반등세로 갔을 때가 비로소 이 바닥을 확인하게 되죠. 이 바닥이라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돼가지고 어디에서 끝날지는 모르죠. 어느 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락이 끝났다 싶으면 또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큰 조정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가다가 어느 구간에선가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 주가가 반등하게 되는데 이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비로소 이 부분이 바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이 응용지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응용지표는 바로 이 주가의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시기를 바로 이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오실레이터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용지표의 이 특성이 뭐냐면 바로 이 주가의 찐바닥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가가 어디까지 이제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정의 끝에서 오실레이터의 변화에 의해서 여기가 결론적으로 여기가 바닥이었음을 확인해주는 지표가 바로 이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 잠깐 이 팟캐스트로 설명을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이 지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좀 독특합니다.
바로 챗 GPT가 직접 수식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주식 지표인데요. 이름하여 챗 GPT 주가 바닥 플러스 거래량 바닥 지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지표죠? 저도 처음 듣고 좀 신기했는데요. 이름 그대로 이제 주가의 바닥이랑 거래량의 바닥 신호를 같이 포착하려는 뭐랄까 그런 시도인데, 특히 주가가 새로운 저점을 딱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누적된 거래량 변화, 여기에 주목한다는 점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그 원리부터 활용법, 그리고 물론 주의할 점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지표가 도대체 어떤 정보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지 그 원리부터 좀 알아볼까요? 핵심 수식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보려는 거예요. 하나는 바닥 후보 지점 이후에 매수세가 꾸준히 쌓이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수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거래량이 실제로 빵 터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두 번째 수식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닥 다지기 과정이랑 그 실제 반등 시그널을 좀 분리해서 보려는 거군요. 그럼 첫 번째 수식부터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수식. 주가 바닥 플러스 거래량 바닥 탐지. 이게 이 지표의 가장 독특한 부분인데요. 여기 LL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설정된 기간 보통 20일인데 그동안의 가장 낮은 가격, 즉 주가 바닥 후보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SV는 전체 기간의 누적 거래량이고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함수가 value when LL1, LSV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의 저가가 어제의 저점보다 더 낮아진 바로 그 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저점을 딱 기록했을 때의 누적 거래량을 기억해 두는 겁니다. 그 시점의 누적 거래량이요? 네. 쉽게 말하면 주가가 더 떨어졌네 하는 바로 그 시점의 거래량 통장 잔고를 딱 기록해 두고 그 이후부터 잔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렇군요. 최저점 그 자체가 아니라 저점이 깨진 바로 그 시점부터 다시 쌓이는 거래량을 추적한다는 거네요. 신기하네. 네, 핵심을 딱 짚으셨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수식 막대는 새 저점 기록 이후 현재까지 쌓인 순수 누적 거래량,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점 이탈 후에 거래량이 다시 슬금슬금 붙으면서 바닥을 정말 다지고 있는지 그 힘의 축적 과정을 시각화하는 거죠. 단순히 저점 찍고 거래량 늘어나는 거랑은 좀 다른 관점이네요. 맞아요. 흥미로운 점은 그냥 저점 후 거래량 증가가 아니라 저점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누적량을 추적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기존 거래량 지표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하락 에너지가 소진된 바로 그 직후의 초기 매집 강도랄까? 그걸 포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서 다른 지표들이랑은 좀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수식은 어떤 역할인가요? 옆에 같이 나오는 막대 같은데요? 두 번째 수식 거래량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현재 봉의 거래량, V 자체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누적 거래량 막대랑 비교하면서 현재 거래량의 상대적인 크기 변화를 바로바로 파악하게 도와주는 역할이죠. 네, 원리는 알겠습니다. 결국 저점 이후의 거래량의 질, 그러니까 꾸준히 쌓이는 힘하고 거래량의 폭발 시점, 이걸 함께 보겠다. 이런 의도군요. 그럼 이 원리를 실제 투자 결정,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 포착에는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주목해야 할 강력한 매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건요. 첫 번째 수식 막대, 즉 저점 이후 누적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와중에 동시에 두 번째 수식 막대, 현재 거래량이 눈에 띄게 확 급증하는 경우입니다. 누적량도 늘고 현재 거래량도 빵 터질 때.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제 바닥 다지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던 중에 첫 번째 막대의 증가, 실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두 번째 막대 급증, 수급이 본격적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점 매수를 고려할 때 상당히 유용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패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주가는 계속 빌빌거리는데 아래 거래량 막대만 슬금슬금 계속 올라오는 그런 경우 말이죠. 그게 첫 번째 막대가 증가하는 상황일 수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지면 이게 매수 신호일 수 있다 이거군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차트에서는 근데 이런 저점 이후 거래량 증가 패턴이 속임수, 그러니까 false 시그널인 경우도 꽤 많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꼭 필요하죠. 우선 이 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급락 후에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포착하거나 아니면 이제 분할 매수 전략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시간대별로는 일봉 차트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저점을 볼 때 참고하고 30분이나 60분 같은 분봉 차트에서는 단기 매매 타이밍 잡는 데 참고할 수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함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게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하는 그런 장기 하락 추세 종목 있잖아요. 거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엔 신호가 떠도 그게 진짜 바닥이 아니라 그냥 추가 하락의 과정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렇죠. 둘째는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들.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워낙 쉽게 급등락하니까 잘못된 신호, 그러니까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절대로 이 지표 하나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 모든 보조 지표에 해당되는 얘기지만요. 그렇죠. 항상 다른 것들과 같이 봐야죠. 네. RSI나 DMI, 이동평균선 같은 다른 보조 지표들이랑 꼭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독 사용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챗GPT 주가 바닥 플러스 거래량 바닥 지표는 그러니까 새로운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누적 거래량 회복을 시각화해서 바닥 형성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실제 거래량 증가를 통해서 수급이 전환되는 그런 패턴을 포착하려는 바닥 매수 관점의 보조 지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기술적 지표는 결국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적인 도구라는 점입니다. 완벽할 순 없죠. 이 지표가 보여주는 그 저점 이후 거래량 축적이라는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투자 분석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더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지표의 신호를 다른 어떤 지표들이랑 조합했을 때 당신만의 더 나은 매매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걸 고민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본 이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공부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AI가 이 생성한 주가 바닥 플러스 이 거래대금 바닥 지표라고 이 챗GPT가 이제 이름을 좀 만들고 이제 설계를 했는데요. 챗GPT 주가 바닥 플러스 거래대금 바닥 지표라고 이렇게 이 지표명을 만들었고요. 이 수식의 원리는 이제 팟캐스트의 설명을 이제 들었듯이 이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금 원리를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식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LL 이제 최저 저가입니다. 이제 최고 저가라고 그냥 할게요. 최저가에서 최근 기간 동안의 저가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이 가장 낮은 가격과 주가의 바닥 구간을 이제 탐색하는 겁니다. 일단은 최저가를 파악하고요. 여기에 이제 누적 거래대금, 전체 누적 거래대금의 흐름을 이 수식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 썸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 거래대금 누적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value when이라는 함수, 어떤 조건 만족 시 이 자리에다가 이것을 표현해라. 이게 바로 이제 value when 함수의 뜻인데요. 전일의 최저가가 당일의 저가보다도 커야 된다. 그러니까 전일의 최저가가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최저가가 현재 발생한 상태를 value when 이 자리 누적 거래대금에 표현하라. 자, 이런 식으로 수식이 좀 되어 있고요. 최종으로 이 결과값을 보여주는 부분이 누적 거래대금 마이너스 지금 전일의 최저가가 크고 당일의 저가가 작다.
이 부분을 누적 거래대금,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수식의 이제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최저가 이후에 이 이제 지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주가가 최저가가 발생한 시기 이후에 이 거래량을 누적 계산합니다.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을 누적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이후에 최고가 또는 신고가 이후에 또 거래량을 누적을 합니다. 이 누적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최저가 이후에, 그러니까 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이 최저가 이후에 거래량이 또는 거래 대금이 더 커질 때는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익절은 뭐다? 익절 라인은 일정한 비율로 이제 익절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수식의 이 계산법에 의해서 최저가가 발생했습니다. 최저가가 발생한 이후에 이 거래량을 누적한 다음에 이 신고가가 나겠죠. 최저가에서 주가가 상승에 의해서 신고가가 나겠죠. 이 신고가 이후의 거래량도 누적을 해서 계산해서 바로 오실레이터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실레이터가 거의 변화가 없다가 어떤 이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실레이터가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요 시기가 바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거래량이 늘고 이 거래량이 느는 이 시기 때 주가 상승도 일어나죠. 이 주가와 이 거래량의 이 상관관계가 있죠. 거래량이 느는 만큼 주가에도 바로 영향을 줍니다. 이 상관관계에 거래량과 또는 이 수급, 거래 대금과는 주가의 이 상승과 하락에 가장 밀접한, 가장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거래량과 이 주가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 수식이 이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냐? 최저가가 발생한 이후에 거래량을 누적 계산합니다. 그리고 신고가가 났을 때, 신고가가 났다는 것은 최저가에서 주가가 상승이 나면 신고가가 나는 거죠. 뭐 1일의 신고가, 2일의 신고가, 뭐 3일의 신고가, 더러는 20일의 신고가도 날 수 있죠. 한 번에 20일의 신고가로 한 번에 버쩍 뛸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누적 거래량 이 발생하고 신고가 위에 또 이 거래량을 또 누적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오실레이터의 변화가 생기겠죠. 이 막대 그래프의 오실레이터의 변화가 생기는 이 부분이 바로 저가 매수세의 흐름으로 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레이터의 변화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수식의 원리는 뭐 이렇다는 것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지표를 가지고 매매에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의 원리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바로 이 오실레이터의 변화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서 오실레이터의 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이 구간이 찐 바닥이었음을 결론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가 바닥이 된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죠.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땐 결론적으로 봤을 땐 이 구간이 바닥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주가가 이 바닥을 찍고 반등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바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오실레이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 구간이 바닥이었음을 오실레이터의 변화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지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실레이터의 변화다. 오실레이터의 변화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어떤 오실레이터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 구간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서 결론적인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무 구간이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지 말고 아무 구간이나 살펴보면, 자, 이 구간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좀 크게 볼게요. 여기의 구간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찐 바닥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구간도 아니고요. 이 구간도 아니고 이 구간이 찐 바닥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오실라이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자,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아무런 변화가 갑자기 생겼죠. 자, 이 변화에서 갑자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의 이 상승, 약간의 상승,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가 바닥이었음을 확인하고 지금 저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수식의 원리는 챗GPT가 이 원리를 설계하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지표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바닥이었음을, 그리고 오실레이터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게 중요 핵심 포인트가 되어 있고,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곳이 찐 바닥이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죠. 이 구간이 바로 찐 바닥이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었다. 이게 바로 이제 지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 GPT가 설계한 이 수식의 원리를 다시 한번 챗 GPT에게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매매 공략법까지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뭔가요, 이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 챗GPT가 좀 오류를 좀 만들어내는데요. 네, 지금 다시 복귀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끌어졌는데, 챗GPT가 이제 설계한 수식의 원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 챗GPT 주가 바닥 거래된 바닥 지표 버전의 원리와 매매 공략법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식 원리 해설. 수식 1. 주가 바닥 플러스 거래대금 바닥 탐지. Plain text LL lowest sum 거래대금 SV minus value n LLL SV. 의 최근 기간 동안의 저가 중 가장 낮은 가격 주가의 바닥 구간을 탐색합니다. SV 누적 거래대금 전체 누적 거래대금 value n LL win L SV 직전 최저저가 LL win보다 현재 저가 L이 낮을 때의 거래대금 누적 시점, 즉 저점 돌파 직전의 누적 거래대금 SV value 저점을 갱신한 이후 현재까지 증수된 거래대금의 차이, 저점 이탈 이후 바닥 따지기 거래대금 회복량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 주가 저점 이탈 후 거래대금 유입 여부를 시각적으로 추적하는 구조입니다. 수식 2. 거래대금. 단순히 거래대금 자체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 수식 1과 비교하면서 실시간 거래대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이 지표의 핵심 매매 타이밍, 조건, 해석 매매 전략. 수식인 막대 상승 저점 이탈 후 거래대금이 다시 유입됨. 세력 저점 매집 가능성 상승. 수식 2 거래대금 증가. 바닥권에서 거래대금 동반 상승. 바닥 돌파 초기 매수 시점. 수식 인이 지속 상승. 플러스 수식 의 동반 상승 저점 다진 후 본격 매집세 발생. 수식 인이 낮고 수식 2도 낮음. 바닥에서 매수점 확인 필요k. 관망셀 실전 적용 방법. 일봉 적용. 중장기 바닥권 탐색용 주가 거래대금 동반 저점에서 진입. 분봉 적용. 5분, 30분. 단기 눌림목 저점 패턴 탐색용. RSI 주의사항. 거래대금 급감 종목 주의, 유동성 부족 종목은 왜곡될 수 있음. 급등주 눌림 이후 활용 추천. 급락 저점 이후 눌림목에서 활용성이 극대화. 다른 보조지표 병합 추천. RSI, 스토캐스틱, DMI, OBV 등 추가 활용 시 신뢰도 상승. 핵심 요약. 저점이 갱신될 때마다 누적 거래대금의 회복 흐름을 분석하여 세력 매집 가능성과 수급 전환 구간을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바닥권 매매 특화형 보조지표. 원하시면 이 지표도 조건 검색식으로 구현, 신호 검색 수식 설계, 고도화 파생 수식 제작 모두 가능합니다. 진행 옵션 안내. 바로 조건 검색식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한 단계 고도화된 세력 바닥 패턴 자동 포착형으로 확장해 볼까요? 자, 이렇게 챗 GPT가 이 설계하고 작성한 수식을 직접 이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표가 어떤 이제 오실레이터의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죠. 갑작스러운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이 오실레이터의 변화가 생기죠. 오실레이터의 변화가 생기고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여기가 이제 바닥세 부분이었다는 것을 결론적인 거지만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저가 매수세가 이제 들어온다.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오실레이터의 이제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구간이 찐 바닥이었음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의 원리가 이 정확하게 이 지표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실레이터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 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최저가가 발생한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발생됐다. 이 최저가가 발생됐다. 계속해서 이 주가가 조정세가 나오면서
이 누적 값이 계속해서 올라간 상태에서 이 최저 가격이 발생된 이후에 다시 거래량을 누적한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거래량을 누적하는 이 시기가 이 오실레이터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체크하면 여기가 바닥이었음을 확인하고 오실레이터의 변화가 생겼고,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가 바닥이었고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떠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실레이터의 큰 변화를 일으켰던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누적된 값이 최저가가 되면서 급격하게 오실레이터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부터가 누적이 시작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거래량이 누적되고 시작되면서 주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주가의 변화가 일어났던 이 부분에 바닥이라고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 구간이 바닥이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진행 상황을 보면,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지금 보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표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챗 GPT가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 원리가 명확하게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 이 해석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고 하면 이 지표는 정말 대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무작위로 보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오실레이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던 부분 지금 체크되시죠? 오실레이터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던 부분 체크된다. 그러면 여기서 바닥이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닥이었으면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체크된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누적값을 갖고 있다가 최저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저가예요, 최저가. 지금껏 발생했던 저가 중에서 가장 최저가가 발생했던 이 부분에서 오실레이터의 변화를 일으키고, 여기부터 다시 누적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누적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진행 상황을 보면 바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바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최저가 발생이 안 일어난다. 자, 최저가 이탈이 여기서 한번 나왔죠. 그럼 여기가 이제 보면 오실레이터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최저가 갱신. 자, 그럼 오실레이터가 변화가 나죠. 여기 최저가 갱신. 또 최저가를 갱신했죠. 이 부분. 전저점을 다시 새롭게 갱신한 거잖아요. 그쵸? 새롭게 갱신해서 다시 새롭게 누적을 합니다. 다시 새롭게 누적을 한다. 그럼 여기가 이제 이 전저점이었고, 또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 된 거죠. 최저 신고가가 난 거죠. 최저가가 난 거예요. 신최저가. 여기서 이제 다시 리셋이 된 거죠. 다시 누적합니다. 다시 누적해서 이 바닥권을 지금 벗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바닥권을 벗어나지 않고, 자, 이렇게 이 바닥을 찍고, 결론적인 거지만 여기가 바닥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최저가가 발생해서 새롭게 누적을 하겠죠. 그러면 오실레이터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오실레이터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럼 여기다가 최저점을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최저점에다가 체크를 하고,
색상을 좀 바꿔야겠네요. 잘 보이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체크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의 변화가 일어났고 여기서 다시 새롭게 누적을 하겠죠. 누적된 값이 자 여기 이제 최저가가 또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오실레이터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롭게 누적을 하는 거예요. 이 구간이 새롭게 누적하는 부분. 그럼 다시 여기서 체크를 해야겠죠. 이 부분이 최저점이었죠. 자, 이번에는 자, 찐바닥을 찍고 진행 상황을 보면 자, 이렇게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자,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찐바닥이었음을 확인하고 이 오실레이터의 변화를 통해서 이 오실레이터가 신저가가 발생했다. 신저가가 발생하면 여기서 다시 리셋이 되면서 다시 새롭게 누적을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보조지표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해 동안 많은 이제 응용지표와 신호 수식 그리고 뭐 일반 함수 정도 만들어냈을 때 챗 GPT를 활용해서 이 지표를 만들 때 훨씬 더 그 전에 거보다도 훨씬 더 고퀄리티의 수식 지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소개한 주가 바닥 플러스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 바닥 지표. 이 지표는 제 주식 웹사이트 가입을 하시고요.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이 무료 수식으로 공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